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지지 중에 축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축토는 저희가 겨울의 끝인데요, 한편으로는 가장 추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운 계절이고요. 양력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대략적으로 1월 10일부터 2월 10일쯤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중의 지장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계수, 신금, 그리고 기토가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음간이죠. 음간은 그 기운이 대단히 예리합니다. 대단히 예리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추운 계절인데 매우 예리하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추위가 예리하게 파고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 축토는요, 실제로 자수 다음에 축토가 온 거잖아요. 자수는 겨울의 왕이지만 한편으로는 중반부가 지났을 때 이 추위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축토로 들어가게 되면은, 축월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 추위가 같은 개수가 아니에요. 한층 더 가속화돼서, 가중돼서, 추위가 가중돼서, 더 살을 애위듯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간 안을 보게 되면요, 개수는 수고, 신금은 금이죠. 수학금입니다. 수학금인데요, 이 축토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수라든가, 특히 자수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의 기운을 강하게 띠게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축토 주변에 사화라든가 아니면 유금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금하고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금 기운을 강하게 띠게 되겠습니다. 모든 토들이 그렇다시피 이 축토도 역시 수의 성질이냐 금의 성질이냐, 주로 어느 쪽으로 가는가는 주변에 어떤 글자들이 있는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변이라는 거는요, 바로 옆을 의미합니다. 뭐 한 다리 건너, 요거는 성립이 되지 않고요. 바로 옆에 자수나 해수가 있다, 그럼 아무래도 수기운이 좀 강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사화나 유금이 바로 옆에 있다, 그렇다면은 금기운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중적인 어떤 두 가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축이라는 글자는요, 봄, 즉 인월, 봄이 되기 직전이라는 뜻도 됩니다. 봄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요 개수, 혹독한 추위가 찾아오고, 이 신금도 대단히 강한 매서운 뭐 서릿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하지만 제일 마지막 기토 구간으로 가게 되면요, 이 기토는 이제 화기운, 즉 양기운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축년에, 뭐 작년이 축년이었죠. 신축년. 대단히 추운 해였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중에 신금이 있는데 천간에 신금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을목일간 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죠. 네. 을목 입장에서는 이 뿌리, 근까지 달고 오는 이 신금이 너무나 예리하게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근육이라든가 신경계, 또는 이 을목일간 분들한테는 관성이 되겠죠. 이 관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고요. 경금일간 분들도 작년에는 좀 고생하셨겠죠. 경금일간 분들한테 이 신금은 겁재, 양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인살이라 그러죠. 그래서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무튼 지났죠. 이제 지나가게 됐고요. 이 축토는 이 개수부터 신금 구간까지는 매우 강한 음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음기운을 띠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여자라는 성별 자체가 음이기 때문에 이 축토를 잘 다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겠습니다. 특히나 사주 원국에 음기운이 많으시다면은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하지만 남자분이라면요, 이 축토라는 이 음기운을, 남자라는 성별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자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금은 덜 괴로울 확률이 있다. 높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 기토 구간, 즉 뭐 양력으로 따지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2, 3, 4, 5 너무 힘들고요. 6, 7, 8, 9 추위가 가중돼서 들어오니까 또 힘들죠. 하지만 작년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쯤 되면은 그래도 양기운을 불러오는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다른 것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또 이렇게 마음도 먹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도 계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축토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단히 고집이 센 형태입니다. 그래서 축토가 상징하는 동물이 소죠. 네, 고집을 뜻합니다. 소는 또 되새김질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집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축토가 고집이 강한 이유는요.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봄을 기다리고 싶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봄을 맞이하고 싶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조금만 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네, 조금만 더 하면서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자신만의 신념, 저 고집이라는 거를 또 한 장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자신만의 신념이 되니까요. 본인만의 신념을 믿고 묵묵히 전진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월지가 축이다. 축월이다. 그러면은 수기운이 갖고 있는 겨울기운의 특징을 보입니다. 축월생이신 경우에는요. 철학적이고 또 이런 명리 채널에 관심도 많으시겠죠. 그리고 종교라든가 그리고 성찰의 기운이 강하다. 자,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이 겨울생 분들은 남들보다 시작은 느릴지라도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대단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이 왜 느리다는 거죠? 네, 성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월생 분들의 무기는 깊이 있는 생각이 나의 무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으세요. 깊이 있는 생각이 나의 무기이다. 혹자는 생각만 해서 뭐하냐? 실행에 옮겨야지 하겠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다 하고 이 생각을 거두고 내가 움직일 때는 그 누구보다 크게 움직일 수 있겠다.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이라는 글자가 결국에는 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 음양의 이치는요. 음양 이치는요. 너무 추워지면 결국 햇살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는 마치 밤이 너무 깊어지면 해가 뜰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내가 대단히 혹독한 추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햇살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운 사주가 여기서 이제 추운 명식이라는 거는 겨울생을 뜻합니다. 추운 명식이 대운에서도 축을 만났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양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추우니까요. 양적인 활동이라 한다면은 뭐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이 양이라는 게 뭡니까? 화기운이죠. 조금 펼쳐내고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좋지 않으실까 싶고요. 또 반대로 아까 이 축이라는 글자는 어떤 성찰, 생각의 기운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것들, 연구 활동이라든가, 네, 또는 학문에 정진한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가신다면은 이도 역시 대단히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글자는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선과 악을 구분짓는 어찌 보면은 서양적 사고 방식에 네,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낮이 있으니까 밤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저희가 밤을 보고 나쁘다, 낮을 보고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결국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봄도 올 수 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나한테 축이라는 글자가 있다면은 잠깐의 시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봄을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누구보다 이 봄을 활기차게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 시련을 잘 견뎌내야 되겠죠. 이 시련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라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장차 이 괴로움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의 길을 밝힐 것인가. 힘든 와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스스로의 명식에 어떤 뿌듯한 그런 미래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축이라는 글자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고집이 강하다, 그리고 성찰적이다, 그리고 혹독한 추위를 나타내지만 결국에 이 때문에 그 누구보다 따사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축이라는 대운이 만약에 힘드신 분이 계셨다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나에게 승화시켜서 양분을 삼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낮과 밤의 얘기는 아까 왜 꺼냈는지 기억하시죠? 좋고 나쁨이라는 건 없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라면 당연히 좋고 나쁨은 있겠죠. 네, 순리를 따르지 않는 거니까요. 하지만 밤을 보고 우리가 악하다, 낮을 보고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 잘못됐습니다. 밤에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밤에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에 낮에 움직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이라는 글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돈을 잘 벌고 대학 잘 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도 듣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상담 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당연히 많이 듣게 되죠. 하지만 잘 되신 분들은 내가 소문을 안 내고 싶어도 주변에서 알아봐요. 근데 갑자기 무너지신 분들은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우리 눈에 지금 좋은 사람들만 보인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고 낮이 있기 때문에 밤이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신다면요, 이 축이라는 글자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글자입니다. 더더군다나 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고요. 네, 그리고 요 안에 이제 포인트가 또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거 빼먹었네요. 응축된 수기운과 예리한 금기운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금기운 같은 경우는 뭐 금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장비라든가 IT라든가 이런 형태로 또 많이 가시기도 하고요. 수기운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연구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또 이런 정적인 걸로 많이 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축월생이신데 병정화 일간분이시다. 그럼 활인업 또는 뭐 요양원 또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면 추운 겨울에 병정화는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